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풍찬 노숙의 시절을 보내고 네. 우리 민주 집권 플랜이 보시면 그럴싸한 지금 스튜디오에서 다시 스튜디오 방송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디 집안에 거실 같네. 커튼 있고 소개하려는 얘기인가? 집에 신발 신고 들어온 거예요, 그럼 지금? 아 근데 또 그 예. 밑에까지 다 보이니까 좀 당황스럽네. 여러분 아무튼 우리 다리를 잘 보고. 새로운 거점도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김현성과 호위 여사들 처음에 우리 민주집권 플랜 만들 때 호위 여사들의 유닛으로 시작한 거죠. 네. 호위 여사들 중에 좀 케미가 맞고 서로 마음이 맞는 분들끼리 이야기를 했고 1호 호위 여사인 이정원 앵커와 네. 그 다음에 6호 호위 여사인 이은영 소장이 처음에 민주집권 플랜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은영 TV와 이정원 TV에서 시작했었는데요. 시즌 2로 네. 돌아왔습니다. 야외가 아니다. 일단 야외가 아니고요. 시즌 2의 달라진 점. 네. 일단 야외가 아니고 네. 그리고 청년 민생을 담당할 이 플래너 네. 구봉기 플러너를 영입했다. 플러너. 젊은 피.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생활경제연구소 구봉기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여기 오니까 제가 얼굴 엄청나게 탄 게 드러나네요. 네, 확실히. 일단 이제 소개하고 네. 그 다음에 시즌 1부터 함께했던 1호 허 여사 언론개혁을 위해서 박차고 나온 JTBC를 박차고 나온 JTBC 앵커 이정원 앵커.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네. JTBC 앵커 출신 이정헌입니다. 항상 여러분과 이정헌의 허니 라이브에서 뵀었는데 오늘 김현성과 호위 여사들이라고 하는 새로운 프로젝트? 그렇죠. 네, 새로운 프로젝트 팀에서 거점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다시 채널이. 여러분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민주 진보 진영도 구하고 맞습니다. 우리나라도 구하고 네, 우리 모두를 구하는 방송이 되기를 바라면서 예.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자, 또 한 분의 플래너. 여론 읽어주는 여자로 요즘 뭐 틀면 나오는 휴먼앤데이터의 이은영 소장님 오셨습니다. 이은영 플래너. 네, 저 멧돼지로 기억했는데 멧돼지. 네. 요즘에 뭐 맞들리셨어요. 멧돼지.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이은영 소장이 들었어요. 가장 이제 밀고 있는 거예요. 밀고 멧돼지. 있는 멧돼지. 여러분 아시죠? 멧돼지. 네, 지금 이재일 변호사 TV님하고 예. 우리 박영숙 미래 TV님도 들어와 주셔서 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아까 남태우 TV도 TV. 들어와셨. 쭉 한번 쭉 위로 한번 올려주실래요? 2호 TV? 그동안에 쭉 네. 한번 처음부터 좀 올라가면 좋을 것 같은데. 예, 그동안 진짜 노현철님, 이제 제 대학 친구입니다. 한종수 저 대학 친구고, 유희성님 이분은 이제 박원순 전 시장의 팬클럽 활동하셨던 분이고, 박성식도 제 친구시고, 박혜숙 대표님도. 한정숙 씨는 지금 여의도에서 한국의 밥상이라고 아주 진짜 남도 한정식 오마카세 남도 한정식 오마카세를 하시는 싸고 맛있는 집입니다. 저희 나중에 거기 거기서 현장 먹방 한번 방송. 해요. 네, 그러네. 한정숙 대표님 그 방 하나 빌려주세요. 네. 네, 박혜숙님, 김동환 교수님이신 것 같은데 응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호위여사였던 이호님 대기 중이셨네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 다음에 배우 남태우, 아까 오다가 얘기했거든요. 개통했다고. 그랬더니, 야, 역시, 이걸 개통이라고 김윤상. 개통이라고 김윤상. 휴대폰 개통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김윤상님은 오마이TV의 김윤상 기장 같은데요. 이 오마이TV 제가 가장 바람직한 유튜브 채널이다. 정말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죠. 제가 오마이TV 화요일에 또 고정으로 출연하고 있습니다. 조연선님, 지금 일자리 재단인가요? 현선님? 맞아요. 일자리 재단, 일자리 그래요? 재단 네. 팀장으로 가 있는 조연선. 바쁘신 분이 들어오셨네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아무튼 지난번 대선에서 디지털 소통단에 있었던 분이시고 한명환님 제 그 춘천의 그 페이북 친구예요. 오셨네요. 꿀피디님, 네 감사합니다. 박영숙 TV 있는 그분 아니세요? 네, 우리 박영숙 AI 미래학자, 네, 미래학자. 챗GPT, AI 쪽에 아주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 많이 해야 돼요. 네, 한명환님 고맙습니다. 이 춘천에 계시는 분이세요. 네, 화장실 고맙습니다. 사들고 오시겠다는데? 술술 잘 풀리라고 역시 그러니까요. 조영용님 반갑습니다. 이재일 TV 부원장님 구속
뭐 저 깜짝 놀랐어요. 저거 보고 구속 아니 된다는 구독 거예요. 눌렀다. 야 역시 뭐 좀 그 나이에 저런 개그는 요리 너무 미는 거야. 구독 말고 구독. 예. 네, 그러니까. 요새 미는 남태훈님 9999 공개하라. 이건 또 뭔 말이에요? 구본기 알겠다. 구본기 공개하라. 배우님. 네. 이거 우리가 9시 9분에 하는 건 뭐 구본기 때문에 하는 건 아니고 민주화 진보를 좀 구하자 네. 뭐 그런 어떤 상징성도 있고 좋아요. 뭔가 좀 이렇게 절박해 보이는 것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모두를 9시 구해야 되는데. 우리 지금 절박한 사람들 모여 있어요, 절박해요. 4명이. 맞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아, 절박한 절박하다. 사람. 윤소영 소장님, 김현선 대표, 오늘 너무 많이 오셔서 너무 아니 고맙습니다. 저분이 엄청 SNS 아, 여왕님 아, 그렇죠, 아니에요? 그렇죠. 한명환님 맞아요. 종로군요. 야 네. 죄송합니다. 우리 네, 안진걸 감사하죠. 소장님. 그 유명한 안진걸 소장 맞습니까? 안진걸 조상 오. 사칭하는 거 아니세요? 그러니까. 사칭 같은 같기도. 예, 아, 아무튼 이제- 전화 연결 한번 해봐도 괜찮겠다. 이따가 한번 그러니까. 인사이트 TV 강민수 대표님, 현성 네. 예. 우리 박예슬 박예슬 톡톡이. 와. 어이구, 저런. 뭐 진짜 이야. 박예슬의 톡터뷰 하시는 그러니까. 분 아니세요? 아나운서. 아나운서 박예슬 아나운서. 채팅창에서 술 냄새 나요. 저기 술 한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다들 같이 모여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러네. 지금 저희 예상은 윤소영 소장, 안진걸 소장, 지금 뭐 박예슬 씨가 같이 모여있다. 텅디 PD랑 네, 지금 제 예상입니다. 네. 지역 상권을 살리고 계시는구나. 아무튼 나름 우리 셀럽들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텅디 텅디 PD님, PD. 그 이거 같이 봐, 있다니까. 이거 봐. 같이 있다 같이 지금 있어. 같이 있습니다. 네. 같이 있어도 같이 고맙습니다. 있어가지고. 아무튼 같이 있어도 고맙고. 자, 오늘 좀 갈 길이 멉니다. 아이스 브레이킹 가볍게 한 아이스 브레이킹 여기서 끝내고요. 오늘 흐름은 그동안에 해왔던 이은영의 여론 브리핑은 계속 네. 계속 진행하고 좋아요, 좋아요. 두 번째로 집권 디딤돌 걸림돌은 약간 조금 이렇게 애매하게 처리가 돼서 네. 시즌 2부터는 집권 픽 집권과 관련된 그 한 주에 있었던 이슈를 그냥 픽해서 서로 발제하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자라는 거고 마지막으로는 개수작 한번 할까요? 개수작 픽. 밀어야 돼. 우리가 미는 개수작. 네. 이제 집권과 관련돼서 개수작들이 좀 있어요. 그걸 한 분씩 이렇게 이슈를 하고 개수작 하지 마라? 개수작 하지 마라! 한 번씩 하는 일종의 개수작 코너를 새로 해서 이 세 가지 코너를 빠르게 1시간 내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여론 읽어주는 여자 이은영의 여론 브리핑을 또 우리 빠밤? 특유의 방식 빠밤으로 오케이. 이은영의 여론 브리핑 빠밤. 네. 빠방 혼자? 아니 같이. 오케이. 빠밤은 같이. 자, 시작하죠. 자, 이은영의 여론 브리핑. 빠밤. 빠방. 좀 좋습니다. 약간 안 맞았는데. 네, 네. 아니 뭐 괜찮아. 이 시즌 2니까요. 네. 오늘 가져온 거는 아무래도 이제 중국 관련한 이야기예요. 아, 네, 중국.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 7명이 맞습니다. 중국을 맞죠. 방문을 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그 주중 대사 만나가지고 뭐 지금 난리를 국민의힘에서 네. 그렇게 난리를 치고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실제 이제 그 지금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뭐가 배가 아픈 거야. 이 민주당만 지금 계속 중국과 소통을 하니까 그렇죠. 지금 아차 싶은 거예요. 맞아요. 이번에도 같이 가기로 됐다는 얘기가 근데 있더라고요. 2명 원래. 빠졌는데 초대가? 그렇죠. 국민의힘도 국민의힘 같이 두 명, 받았는데 네, 같이 받았는데 국민의힘도 눈치 보면서 안 갔다는. 빠졌어요. 왜냐면 네. 대통령이 국장급 주중 대사한테 그 위안스카이, 위안스카이. 네, 위안스카이 발언하면서 근데 위안스카이가 진짜. 누구냐면은 그 그쵸. 내정 간섭했던 청나라가 사람. 파견한 네. 대사도 아니고 그 당시 청나라에 거의 이제 일종의 전권을 가지고 왔던 그렇죠. 총독 같은 거였어요, 총독 사실. 같은 사람. 예, 예. 예, 그래서 아니 대통령이 지금 그 주중대사 국장급이라고 해놓고 그런 말할 저기는 맞습니다.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중앙일보에서 최근에 이제 중국 관련한 조사를 했어요. 근데 이게 제가 보기에 이 데이터를 그대로 액면 그대로 읽으면은 조금 위험할 수 있다. 왜요? 중앙일보에. 왜냐면 이제 국가별 신뢰도라든지 뭐 호감, 비호감도 막 이런 게 중국이 다 1위가 많이 나왔어요. 근데 네. 이게 호감도나 신뢰도는 굉장히 그 표피적인 조사들, 그러니까 그 한 문장, 한 문항을 갖고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좀 깊이 있게 심층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몇 문항 가지고 그냥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더군다나 이게 지금 온라인 조사를 하기 때문에 약간 그 샘플링 자체도 좀 편향될 수 있는데 네. 근데 지금 신뢰도를 이제 조사를 해놓고 중국에 대한 신뢰도가 신뢰하지 않는다가 90.8%다.
그다음에 뭐라고 질문을 해요? 당신은 중국을 신뢰합니까? 그렇게 물어요. 아니 그러면은 그럼 어떻게 누가 신뢰합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혐한 감정이 그런 혐한 감정에 거죠. 혐중 감정까지 있다는 자칫 약간 잘못하면은 그 심층적으로 조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표피적으로 조사하고 숫자가 중국을 신뢰하지 않는다 90.8%. 아니, 이걸 조사 주체가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서울대 아시아연구소하고 네. 중앙일보랑 같이 아마 했어요. 정기적으로 하는 조사일 거예요 이게 아마. 아니 이게 아니 대한민국 사람은 부모님도 잘 못 믿지 않아요? 부모님 빼고 다 못 믿잖아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네. 지금 근데 이 자료가 이제 최근에 중국하고 이제 민주당하고 이제 소통하면서 이 기사가 이제 좀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볼 때는 중국하고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안 좋게 생각하는데 왜 중국 주중대사 거기까지 가서 만났냐 이렇게 또 말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이런 데이터들은 상당히 좀 조심스럽게 봐야 된다. 네, 그 얘기를 하고 싶고 그다음에 지금 KDI에서도 그 중국 시장이 이제 줄어들고 미국 시장이 커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뭐 지금 중국 수출 비중이 중국보다 미국이 커지고 있다. 뭐 이런 데이터를 냈는데 사실 좀 그거는 진짜 좀 조심스럽게 봐야 완전 돼요. 조심스럽게 네. 봐야 되죠. 네, 그렇죠. 아니 파이는 커질 수 있어요. 맞아요. 근데 미국에서 적자를 보는데 어떡하자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 네. 중국하고는 지금 15개월째 지금 그 무역 수지가 적자예요. 그러니까요. 파이 자체가 지금 작아진 그렇죠. 상태에서 네. 이것과 미국을 비교를 하는 거는 좀 맞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런 데이터들이나 이런 특히 이게 지금 KDI에서 나왔으면은 해석을 정확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좀 주의 깊게 그러니까 봐야 이제 된다. 이런 것들이 이 시점에서 계속해서 발표되는 이유는 뭔 것 같아요?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그 야당 대표의 싱하이밍 대사의 방문 네. 이거를 조금 부각시키기 위해서 계속 중국 이슈가 나오는 거 아닌가요? 지금 그것도 있는데 물론 이제 소통을 하는 거는 굉장히 지금 할 거예요. 이 일반 국민들은. 근데 더 큰 문제가 미국과 중국이 지금 만날 그렇죠. 예정이잖아요. 블링컨 지금 국무위 장관이 18일, 19일 1박 2일로 지금 중국 방문 중국 가는데 거기만 가는 게 아니고 지금 누구지 마소 회장님 마소? 마이크로소프트 회장님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 빌 게이츠가 마소, 지금 마소. 시진핑을 만난대요. 지금 중국에 지금 줄 서 있어요. 프랑스도 갈 예정이고. 그러니까요. 지금 줄줄이 지금 이제 중국과 관계 개선해야 된다고 지금 계속 일정들이 잡혀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대통령만 지금 주중 대사한테 너 나가라, 너 비호감이야 이렇게 아니,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찌됐든 보면 야당 대표가 왜 국장급 인사를 만나냐, 그것도 찾아가서 만나냐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아니 대통령이 국장급 대사가 이야기한 걸 가지고 그렇게 발끈하는가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잖아요. 아니, 그리고 지금- 이번에 그 안보실장 네. 나가면서 해외 출국하면서 싱 대사 관련해서 얘기 좀 해달라니까 아니 나는 장관급인데 국장급 얘기를 왜 자꾸 물어보냐? 아니 안보실장도 그렇게 처신을 하는데 아니 대통령이 일개 국장의 얘기에 반응해서 그렇게 그냥 발끈한다? 그리고 중국하고 뭐 전쟁이라 하겠다는 건가요? 아유, 이거 진짜 말이 안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야당 대표가 그렇게 이제 좀 약간 저자세적으로 갔다라고 쳐요. 그러면 그거를 지렛대 삼아서 뭔가 중국과의 그렇죠, 뭔가를 그렇죠.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일종의 굿캅과 배드캅의 역할 분담처럼. 역할 분담을 해서 그러니까 실제로 뭐 예를 들면 그 싱하이밍의 발언 자체가 적절한 발언은 아니었던 것 그렇죠. 같죠. 맞아요. 배팅한다 뭐 이런 네. 발언이. 근데 과거에 근데 누구냐 그 트럼프도 버팅 발언을 했었어요. 맞아요. 트럼프도 유사한 발언에서 니들 미국하고 중국 누구 어디 줄 설래? 약간 그런 거친 발언을 했거든요. 그 트럼프 대통령도. 근데 아무튼 적절한 발언은 아니었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이런 식으로 거의 국교를 단절할 듯이 막 뭐 쫓아낼 듯이 하는 건 지금 정말로 일반 부적절한 것 국민들은 지금 중국과 이 지금 15개월째 무역 수지 적자 나는 거에 대해서 네. 그리고 지금 실제로 중국과 그 무역을 하고 있는 이제 계약사로 치면은 을의 입장인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지금 완전히 골머리가 지금 썩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회 수출 전략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대통령이 이렇게 주중 대사한테 그런 얘기까지 해놨으니 이거 관계가 지금 복원되기가 얼마나 지금 이게 힘들겠어요. 네. 더군다나 오늘 6.15인데 북한에 대해서 또 통일부가 소송을 하겠다고
있고 지금 그 지난번에 그 저기 어디야 개성공단 안에 있는 그 공동사무소. 공동사무소를 갖다 폭파한 거에 대해서 477억 배상을 지금 소송을 하겠다는데 이거 지금 소송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거 말고 이제 일단은 뭐 여론 읽어주는 이거니까 네. 지금 대통령 여론 추이나 정당의 여론 추이는 또 어때요, 조금?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대통령하고 이제 여당의 여론 추이는 제가 계속 지난주에 약간 좀 꺾이고 꺾였어요. 있다라는 꺾였는데 건데, 네.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저거예요. 내년 총선 지형조사거든요. 네. 지형조사인데 지금 내일이 총선이면은 이제 그러니까 안정론과 견제론. 그렇죠. 여기서는 지금 견제론이 완전히 지금 올라와 있는데 네. 이제 내일이 총선일 때 민주당 후보를 찍겠냐 아니면 그러니까 여당이 국민의힘 후보를 찍겠냐 야당이 민주당 후보를 찍겠냐. 이게 엇비슷한 수준이에요. 아, 지금요? 네. 이제 그래요? 30대 초반에서 엇비슷한 수준인데 그러면 이 견제로는 한 45% 정도 나오는데 내일이 총선일 때 민주당 후보를 찍겠다는 건 한 30대 초반이 나와서 한 12%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거는 왜 그러냐. 이건 현역에 대한 불만이 높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이런 상황이면은 내일 총선이면 나는 민주당 후보를 찍겠다는 사람이 더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 후보가 이 견제론을 갖고 있는 국민들을 다 흡수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현역은 다 수용을 못하고 있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선수 교체가 필요하다. 그렇죠. 현역에 대한 그런 불만이 거죠. 강하다. 그렇죠. 지난주까지만 해도 그래도 내년 총선에 대한 그 여론조사를 해보면 민주당이 훨씬 좀 앞서지 않았어요? 47% 뭐 35% 그게 이제 견제론과 안정론일 때 네, 그럴 그래서 때 네, 실제로 내일이라고 하면 누굴 찍을 것이냐, 어떤 당을 찍을 그렇죠. 것이냐 하면은 떨어져요. 비슷하게 나온다 이 네. 말이죠. 두 개 질문은 층위가 다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좀 추상적으로 물었고 아하. 두 번째 질문은 그럼 민주당을 찍을 것이냐라고 했을 때 시민들은 지금의 민주당이면 싫다라고 그렇죠. 하면서 빠진다는 거잖아요. 그런 거죠. 근데 그렇다고 그래서 지금 그 제3지대 무당파층이 많다고 해서 그럼 신당 창당을 하면 글로 사람들이 다 이동할 것이냐? 그건 더더욱 그것도 아니에요. 아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이 뭐랄까 민주당 지지층과 또 이제 진보 블록에 있는 사람들, 진보 성향을 가진 분들은 야 지금 이 상황인데 정권을 교체가 돼가지고 지금 대통령이 잘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못하면 이번에는 완전히 민주당에 더 힘을 실어줘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완전히 견제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 갖고 그러면 있거든요. 이런 견제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심판론이죠. 네. 좀 이렇게 정치적 용어로 하면 심판론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여론조사의 중립성을 위해서 이제 견제와 안정 이렇게 쓰지만 실제 이제 정무적으로나 정치적 용어로는 심판론, 이게 심판론이라고 했을 때는 더 많이 나올 거예요, 사실. 근데 아무튼 이 심판론의 정서를 민주당이 다 받아 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우리 이정은 앵커님? 이정은 플래너. 선수 교체를 해야죠. 선수 교체! 네, 선수 교체를 해서 정말 새로운 인물,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을 앞에 내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정은 플래너님은 네. 어디로 뛰실 거예요? 제 앞에서 감독님들이 터지셨어요. 왜 돌직구? 아니, 갑자기 쑥 들어오는데. 네. 저야 뭐 일편단심 제 고향 전주를 사랑하죠. 네, 이정은 전주를 사랑하고 플래너님. 또 네. 대한민국을 사랑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전주의 선수 교체, 네. 호남의 선수 교체를 위해서 좀 고민하고 계시다. 그럼요. 예, 구봉기 플래너님은 또 어떤 뭐 이런 아까 얘기했던 심판론을 네. 한 갭이 한 10% 이상이 있는데 이것을 민주당이 확실히 받아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이거 너무 당연한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방법이 단순한 거예요. 심판을 원해요. 지금 시민들은. 네. 그러면은 심판을 했을 때 민주당이 심판할 힘을 있다고 하면 거기다 힘을 다 실어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심판을 할 힘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지금의 민주당으로는. 네. 그래서 선수 교체가 저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보여줘야 될 거는 비전을 보여줘야 되겠죠. 다음 민주당에는 진짜 잘 싸운 사람들로 우리 진짜 포진시킬 거다. 막 장관 탄핵도 시키고 네. 막 검사 탄핵도 그냥 네. 시키고 지금까지의 민주당은 잊어! 검사 탄핵조차도 네. 못하네. 자 봐라 진짜 잘 싸우는 민주당 나간다 이제. 자, 이거 그럼 보여줘야 돼. 오늘 현안 그러면- 이슈인데 오늘 오늘 한 네. 6시 정도에 발표된 민주당의 혁신위원장 김은경 전 금감원 부원장이 됐잖아요. 네. 발표가 됐구나. 네. 발표됐어요. 오늘 방송 준비하느라고 챙겨보지 이정은 못했어요. 플래너님. 그랬구나. 예, 그러면 일단 이은영 이야. 플래너님부터 이번에 혁신위원장 위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아까 제가 지금 혁신의 또 그분을 어떻게 보느냐와 혁신위의 당면 과제. 모니터링을 해봤는데 예. 이제 그분이 금감원 그렇죠, 부위원장을 부원장. 했잖아요. 네. 근데 네. 그분이 저희 고등학교 선배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선배님. 네, 선배님이신데. 아, 이게 근데 안
지금 바로 나온 게 부정적인 게 먼저 나왔어요. 뭐예요? 아니 혁신하려는데 왜 금감원장을 하냐? 네. 그러니까 왜 뭐 그렇게 경제, 정치 아니야? 민생 이런 거 아니에요? 정치도 모르면서 어떻게 네. 경제 갖고 어떻게 혁신을 하려고 하냐? 갑자기 뜬금포 비판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아, 지금 저 네. 언론에서 언론도 아니면 있고 우리 지지층에서? 좀 지지층 내에서 나오는데 아, 이게 왜 그래요? 그런 목소리가 나오는지 지금 조금 더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네. 일단 일성이 그러는 거 봐서는 뭔가 일단은 이재명 대표가 임명을 했잖아요. 네. 비명계 쪽에서 이분이 좀 작업을 한 마음에 것 같다. 안 드나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일성들이 지금 막 그리고 나왔어요. 일단은 지난번 이례경 위원장 건이 있기 때문에 네. 약간은 좀 이렇게 이슈와 관련된 어떤 이런 건 점검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그쵸? 일단은 뭐 제- 회복은 안 하시죠? 회복을 하죠. 하요? 네, 회복을 네. 하신다고? 그건 회복 안 하시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김은경. 그거는 안 하시는 것 같고 나름대로 뭐 재산까지 다 부동산까지 다 봤다고 점검했다. 하면서 이제 점검한 다음에 한 거라서. 여기 긴급 최고위원으로서 의결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마 며칠 뭔가- 전부터 얘기는 좀 나왔었고. 그렇죠. 여기 나왔어요. 나왔고 JTBC 네. 승리죠. 맞아, JTBC. SBS는 네. 그 누군가 정 교수를 믿었어요. 정근식 맞아요. 교수가 확정됐다 했고 네. JTBC는 김은경으로 정리됐다 네. 했는데 아무튼 일단은 JTBC 승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JTBC 출신 네, 우리 후배 기자들이 아주 열심히 찍은 것 어떻게 같습니다. 혹시 뭐 청취 네. 뭐 혹시 뭐 정보나 뭐 이렇게 아, 저도 이야기를 좀 들었었죠. 네, 이야기 들은 내용. 부동산 얘기가 좀 있었는데 네. 그것도 뭐 실제로 검증을 좀 했었던 것 같고 했고 그랬는데 일단 그런 부분은 네.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네. 이슈는. 그런 그런 건 것 현재는 같습니다. 없는 거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구봉기 플러너님, 네. 김은경 혁신위원장에 바란다. 혹시 바란다? 뭐 혁신위의 최고의 과제는 뭡니까? 과제요? 음. 하위 30% 날려라. 공천. 하위 30% 정도는 아니고 그냥 이렇게만 말을 한 거고 예. 이게 일단 물갈이를 해야 돼요. 물갈이를 해야 되는 게 지금 우리 당헌 단계에는 20%뭐 감점 기준만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감점 그렇죠. 기준만. 저는 이게 날려야 되는 이유가 그러니까 경선 자체에서 참여를 배제해야 된다. 근데 이런 과거에는 얘기가 사실 나린다는 얘기죠. 과거에는 컷오프가 그렇게 하려고 있었는데 했었는데 이번에는 감점만 하고 감점 규정으로만 그냥 경선에 참여시키는 거였는데 이제 네. 싹 바꿔버리자.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제가 국회의원이 돼도 그럴 것 같은데 국회의원 되면 그때부터 저는 다음 선거 준비할 겁니다. 아, 그렇죠. 네, 공고하게 쌓아놓을 거예요, 그 벽을. 거기에 신인이 치고 들어온다? 이거 현실적으로는요, 굉장히 드라마 같은 얘기예요, 사실. 그러니까 기득권 철폐, 네. 당내 민주화. 아, 이거는 그게 당연히 하는 핵심인 건가? 아까 우리 이은영 부장님이 말씀해주신 그 네. 여론조사랑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네. 정권 심판 오케이. 하지만 지금의 민주당은 no 이거잖아요. 지금 이게 근데 정권이라는 게 플랫폼이에요. 이런 투명한 어떤 컵 같은 거예요. 저거 PPL 하세요 그냥. 네. 그래갖고 지금 그 컴퍼스 커피 선 PPL이라고 저희가 그래요? 미리 네. PPL 하고 나중에 청구합니다. 네. 어쨌든 시민들이 봤을 때는 그러니까 정당이라는 건 이 투명한 컵 안에 누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정당의 색깔이 결정되는 거잖아요. 플랫폼이니까. 근데 시민들이 봤을 때 이 색깔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럼 기존에 있는 그 물 액체를 빼내고 새로운 액체를 넣어야 돼요. 네. 기존 액체가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액체를 부어 넣겠다? 이거 사실 되게 어려워요. 그럼 세 분이 새로운 액체시네. 그렇죠. 이게 지금 좀 전에도 이제 일단 이 이번에 커피를 다 마셔버려. 그렇지. 그러니까 먼저 빼야 된다니까요. 네. 가장 최근에 따끈따끈한 자료 나온 게 네, 동아일보가 아레나에 의뢰해서 9일에서 12일 날 맞아요. 조사를 했어요. 수도권만 네네. 했어요. 네, 수도권만. 800샘플 정도 했는데 견제로는 서울이 42.2, 경기가 42.7, 인천이 42.7인데 네. 어느 당 후보 찍을 거냐. 이거는 민주당 후보 찍겠다가 서울이 35.1, 그 갭이 경기가 있네요, 37.4, 그다음에 인천이 35.7이에요. 국민의힘은 30.8, 30.6, 30.8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도 한 5%포인트 정도 그게 차이가 낮아요. 나네.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기곤 있네요, 그래도. 네, 그래도 근데 이거에 이제 안주하면 그렇죠. 안 됩니다. 이거 수도권이기 때문에 안주하시면 안 되고 네. 그래서 지금 가장 안주하면 안 되고 반찬을 해야죠. 반찬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아저씨. 근데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그 혁신이 얘기를 했는데 이 혁신이가 네. 그 뭘 하는 곳이냐가 지금 그러니까. 아리송해요. 그리고 장경태 혁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의 것들. 위원장이 이 김은경 위원장님이시냐? 그리고 여기는 장경태 혁신이는 게 해소되는 거 제가 아니에요? 그건 파악하기로는 해소죠. 네. 이런 정도더라고요. 참 이게 지금 헷갈려. 이제 혁신위원회가 이제 새롭게 구성이 되잖아요. 네. 김은경 교수가 임명이 됐고 이 혁신 기구의 아마 그 활동 기한이 한 달인가 두 달인가로 네. 제한이 돼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 총선까지 쫙 가는 게 아니고 한 두 달 정도로 저는 그밖에 안 얘기를 돼요? 들었는데 오. 한두 달 정도라고 얘기 들었어요. 좀 뭐 더 길어질 수 있겠죠. 좀 길어질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그 장경태 혁신위에서 만든 안을 토대로 해서 아마 그 검토 작업을 진행할 것으로 저는
근데 알고 그게 있어요. 지금 공천 룰과 관련된 건데 네. 지금 여기 우리 구소장이 얘기한 거는 공천 룰에 대한 거 하위 30% 그렇죠. 날리라는 거는 그건데 지금 혁신위가 당내 민주주의 전반적인 걸 손볼 건지 아니면 이렇게 네. 공천 룰을 손볼 건지 이게 좀 아리송하게 일단은 전반적인 것을 보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지 않으면 의미가 없죠. 그렇지. 그러면 대의원제 네. 폐지가 그리고 지난번에 가장 중요하지 않나요? 그러면 이렇게 특별당규 네. 이건 또 뭐예요? 특별까지 다 그것까지 있는데. 손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게 이제 그러니까. 공천 TF에서 특별당국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막 섞여 있어요. 여러 가지 아는 게 예를 들면 지난번 특별당규 TF가 있었고 네. 네. 혁신이 안이 있고 지금 장경태 혁신이 안이 있고 이것들을 다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장경태 혁신이 안에 현역들이 반발을 그렇죠. 해서 반발해서 TF 현역을 만든 중심으로 공천 TF를 꾸린 공천 거고 TF. 거기서 특별 당구를 만들었는데 만들었지. 그거를 이제 아, 당원들이 복잡해. 반대를 한 거예요. 네. 왜? 현역에 유리하게 만들어져 있어서. 네. 아무튼 이은영의 여론 브리핑에 좀 이렇게 한 줄 요약을 해보면 네. 일단 심판론 견제론이 상당히 국민들 안에서 큰 건 사실이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민주당은 그런 국민의 열망을 담기에는 너무 그릇이 좁고 너무 기득권 중심이다. 그러니까 이게 혁신해야 된다. 그렇죠. 그런 거죠. 그 혁신의 본체는 인물 공천 혁신, 인물 교체. 선수 교체. 이게 다 마셔버려야 된다. 다 마셔버려. 비우고 마시고 다시 채워야 넣어야 된다. 된다. 비우고 다시 채워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선수 교체를 통해서 제대로 그 새로운 사람들이 진입하기 위해서는 특별 당규고 장경태 혁신 아니고 예, 모든 다- 것들을 통틀어서 전반적으로 예. 혁신에 대한 재검토가 성역을 필요하다. 성역 없는 그렇죠. 혁신위의 논의가 필요하다. 그렇죠. 그게 그동안 이루어지지 논의를. 않으면 의미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특별 당규 그대로 놔두고 그렇죠. 뭐 공천 다 룰 그대로 놔둬버리면 아무 의미 없죠. 지금 예. 특별당국 아직도 좀 당원들이 많이 불만이 그러니까 불만이 있죠. 그래서 그 뒤로 이제 뭐 대의원제 문제라든가 뭐 기득권 해소와 관련된 문제라든가 여기 혁신행동 네. 뭐 더 혁신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은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서 아마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제 혁신위 차원에서 용광로처럼 논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뭐 여기까지 이은영 여론 브리핑. 오늘도 네. 이은영 플래너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데이터를 이렇게 풀어주시니까 옆에서 막 머리가 돌아가면서 그동안 뭐 이윤영 여론 브리핑 보는 동안에 털프가이님 여기도 아, 따라오셨네. 털프가이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진짜 털프가이님. 입이 찐이야 찐. 의리 정말요. 있는 분이세요. 네. 저희 꿀 네. 현이 라이브 꿀 꿀 PD 현이 PD님 저거 라이브, 꿀 PD님. 잘못된 댓글이에요. 없습니다. 왜냐면 어느 정당에 투표할 것인가 질문은 네. 30대 중반. 맞아요. 네. 예, 예. 백혜숙 그 푸르당 TV, 네. 푸르당 TV의 우리 또 푸르당 TV 대표님이 또 오셨네요. 이승훈님, 아이고 김현성, 이정원 치열한 분들 모두 응원합니다. 올려줘 골방뚱님, 이정원 앵커님 어디서나 돋보이십니다. 야, 이정원 아이고, 앵커님 팬이 감사합니다. 또 오셨네. 네. 조향숙님, 털프가이님, 조향숙 이분 귀여워. 귀여운? 자, 그러면 이제 구여우신 아니, 구여우신 구멍이 조양숙 우리 지금 방송 보시는 우리 팬분을 위해서 구봉기 소장님의 귀여운 포즈 한번 원샷 들어갑니다. 주시죠, 원샷. 자, 구봉기 소장 원샷. 원샷. 자, 귀여움. 예. 뭐 조양숙님 만족하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마흔인데 왜 이렇게 귀엽니? 아니, 여기 아무튼 조명이 좀 약한 건지. 아니 근데 요즘 많이 지금 타긴 뭐- 했어요. 계속 집회가. 그러니까 좀 촛불 집회 맨날 우리 네. 구봉기 소장이 아시죠? 현장 인터뷰. 저는 구봉기 소장 현장 인터뷰 볼 때마다 어떻게 이렇게 하시나. 막 진짜 너무 잘해요. 현장 인터뷰 훌륭하고 네. 또 이제 행진할 때 너무 잘해, 너무 거의 잘해. 항상 1호차를 타잖아요. 저 1호차 아니에요. 1호차 말고 1호차 탑니다. 아니에요? 저 1호차 돈 주고 타라고도 안 탑니다. 아 그랬구나. 네, 거기는 클래식하게 해야 근데 돼요. 제가 행진할 때마다 항상 우리 구봉기 소장님이 이끄는 차 뒤에 가서 따라다녔거든요. 맞아요. 저 정말 차에서 멋지고 와. 엄청 멋있어요. 막 차에서 어떻게 막 그렇게 잘할까? 아니 제가 참 그때 지난번에 6월 3일 촛불문화제 하고 대행진할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그때 새로운 후배인가 하나 같이 차를 타가지고 연설도 하면서 맞아요. 그 사진 찍혔어. 그걸 보면서 야, 이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권이 우리 온 국민을 멋진 연설자로 만드는구나. 맞아. 촛불 집회에서 멋진 연설해 주신 그렇잖아요. 진짜 야, 너무 떨렸죠. 온 국민의 스피커. 이은영 소장님은 안 올라오셨죠? 아직 못 가봤어요. 한번 네. 신청해드릴까요? 아니 아껴놨다가 신청해드릴까요? 피크에 올라가야 돼. 피크에. 근데 진짜 그 네. 촛불 집회가 완전 플랫폼이 돼서 거기 연설을 한번 했더니 그냥
5만 사방간데 다 뿌렸더라고. 이거 연설 한번 잘하면 대권 주자 네. 바로 가요. 그래갖고 한 진짜 50만 조이고 우리 또 이정훈 이거 앵커는 100만 쇼츠 넘었잖아. 150만. 153만. 150만 쇼츠를 완전히 저 대단했어요. 저러다 대권 가는 거 네. 아니야? 아니요, 나는 적극 추천입니다. 이정원 대권. 오바마가 연설하다가 그럼요. 대통령 된 그럼요. 거예요. 지금 뭐라고 했어요? 다시 한번. 적극 지지합니다. 뭘 지지한다? 대권. 대권? 아 그리고 예.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그만해. 까지 그만해. 오케이. 넘어가야 돼. 네. 시간 없어 지금. 네. 예, 아무튼 자. 이제 이 편집점을 위해서 네. 좀 잠깐 쉬어드린 거고요. 네. 자, 두 번째 우리 민주집권 플랜의 코너. 네. 지금까지는 집권의 디딤돌, 걸림돌 네. 뽑아보는 시간이었는데요. 이번 시즌 2부터는 이제 코너명을 좀 바꿨어요. 집권 픽. 예? 집권 픽. 집권과 관련돼서 이제 그 하나씩 이렇게 본인들이 발제를 하는 두 분이서 네. 이정은 플래너와 우리 구봉기 플래너가 얘기를 할 텐데요. 자, 제가 먼저 할까요? 네, 이정은 플래너부터 한번 발제를 좀 해주시죠. 이동관 특보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 나오면 이상하죠. 안 이번 나오면 이상하죠. 언론 개혁. 초만 해도 곧 이번 주 안에 지명을 맞습니다. 할 거다라고 얘기를 그렇죠. 했었는데 오늘 지금 들려오는 소식들에 따르면 예. 프랑스하고 베트남 다녀와서 아.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쯤으로 지명을 늦춘다는 얘기들이 좀 나온 것 같아요. 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동관과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의혹들이 계속해서 지금 추천하고 나오고 있는 있잖아요. 거잖아요. 네. 좀 일단 몇 뭐 가지 아들의 뽑아주시죠, 학교 뭐. 폭력이 그렇죠. 있고, 아들의 네. 학교 폭력. 가해 그 의혹이 있고, 네. 그 다음에 또 본인 리스크. 네,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그렇죠, 위안부 문제와 관련돼서. 그 발언했던 것도 문제가 됐고, 예. 그 다음에 그 아들 아들. 학폭의 가해자로 지칭되고 지명되고 있는 그 아들이 그러니까 임신했을 때 그냥 자기가 아내가 임신했을 때 딸인 줄 알고 페이스북, 했다라고. 일본에서 그것도 정말 문제더라고요. 낙태. 낙태 이슈. 아니 그 기자가 기본적인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도 그렇고 그렇죠. 런 생각을 또 많은 사람들이 보는 소셜 미디어에다 올렸다는 올렸어요. 것도 맞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는 맞습니다. 거고요. 지상파 안 본다면서요. 그러니까요. 그런 문제가 많은데 일단 그런 그리고 것들을 또 좀 시간 끌기로 하면서 최근에 그 네, 하는 것 고민정 같고. 의원이 그러니까 안 그래도 제가 그 대정부 말씀을 질문에서 드리려고. 했던 그 네. 문건은 되게 심각하던데요. 제가 사실은 보니까. 제가 네. 이 문건을 좀 입수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공유를 좀 해주시지. 여기 좀 보여주면. 아니 제가 지금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니고 지금 네, 보여드릴 수는 없고 이 딱 문건에 대해서 제 친구하고 네. 전익균 대표하고 네, 네. 제가 소통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 지명만 하면 네. 그걸 딱 내놓기로 날려버리기로. 했었는데 어제 그냥 고민정 그렇죠. 고민정 최고가 의원이. 대정부 질문에서 그걸 네. 근데 아무튼 나왔어요. 내용 자체가 저도, 네. 이 건전 방송을 육성한다 뭐 이런 식의 뭐 워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2010년 1월 13일에 그렇죠. 이명박 정부 시절에 작성이 된 겁니다. 그때가 6.2 지방선거를 5개월 정도 앞둔 상황이었고요. 이동관 지금 그때가 이제 홍보수석을 할 때, 그렇죠. 홍보수석을 할 때인데 이게 이제 지금 국정원에서 작성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국정원 네. 홍보수석실의 요청으로 맞았습니다. 국정원이 작성한 문건이에요. 근데 맞습니다. 완전히 언론을 장악하겠다. 특히 좀 읽어주시죠, 조금. 6.2 지방선거를 앞둔 네.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언론을 장악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인데 대표적인 내용들이 이런 게 있어요. 선거기획단 실태, 방송사별 이런 것들 하면서 MBC에 그렇죠. 좌편향 인물이 포진해서 왜곡 편파 보도가 우려된다. 맞아요. 이런 분석을 했고 네. 방송사 경영진과 협조해서 좌편향 제작진들을 배제시키고 그렇죠. 자체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네. 좌편향 기자들이 방송사 선거기획단의 침투, 우리가 배정되는 게 아니고 침투라는 표현을 써요.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국정원이 쓴 거니까 그런 표현을 쓰는 것 같아요. 표현들이 진짜 그래서 간첩 다루듯이. 좌편향 기자들이 침투해가지고 네. 과열 혼탁 선거가 우려되니까 경영진들에 대해서 주의를 환기시켜가지고 이 좌편향 기자들을 배제시켜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2010년 1월 홍보수석실에서 요청한 걸로 돼 있고 네. 당시 홍보수석이 이동관인 거예요. 그렇죠. 홍보수석 이동관이 국정원에 의뢰를 해서 네. 언론 장악을 위한 맞아요. 아주 구체적인 문서를 작성을 했다는 그리고 겁니다. 거기 보니까 뭐 이런 걸 잘 지키는 방송 관계자들은 뭐 네. 해외에 보내주는 뭐 특전 같은 것도 이게 그러니까 당근과 채찍을 다 얘기해 놨더라고요. 네네. 그 안에 보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이게 그냥 기획만 한 게 아니라 네네. YTN 같은 경우는 어떤 보도를 뭐 축소해야 된다 그렇죠. 하고 밤 10시부터는 방송에서 뺐다. 구체적으로 네,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건전 보도를 유도한다. 그렇죠. 건전 보도를 보도? 건전한 건전보도는 뭐예요? 건전보도. 뭐죠? 건진 보도, 건진법사 보도, 네. 건진 보도. 건전 보도 그 80년대, 네. 50대 건전 가요를 막 해서 아, 만들었잖아요. 건전 그런 거랑 가요. 비슷한 것 같아. 그러네. 그러면 건전의 반대는 지금까지 불온 방송. 불건전, 불온. 아, 그러네. 불온의 반대말이. 그래서 그 이제 가수들이 뭐 앨범 하나 하면 꼭 하나씩의 건전 가요를 녹음해서 넣도록 돼 있었어요. 그랬었어요. 그래서 뭐 아름다운 우리나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막 방송 금지시키고 그랬잖아요. 그랬었죠. 네. 그런 것들하고 그래서 마찬가지로 아침 이슬 같은 거 방송 금지되고 막 건전 보도를 유도하고 언론사에 대한 사찰, 블랙리스트, 뭐 메카시즘적 마녀 사냥 네. 막 이런 얘기들 하고. 그래서 그 당시에 뭐 네. 예를 들어서 방송 금지됐던 아침 이슬 같은 경우는 가사에 별거 없잖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나이제 가리라, 문제야? 그런 나이제 것들 가리라. 뭔가 이게 그 충동했다. 네. 뭐 가사가 지금 충동 뭐 묘지가 나오고. 묘지가 나오고 뭐 이렇게 건전하지 않다, 불온하다, 불건전하다 해서 방송 금지되고 막 그랬잖아요. 되게 그런 식으로 언론을 탄압하려고 문서까지도 국정원에 지시해서 만들었던 사람이 이동관이라는 그렇죠. 겁니다. 그렇죠, 그 그렇죠. 이동관이를 지금 새로운 방송통신위원장에 임명하려고 하고 네. 강행하고 있는 거고. 아무튼 이동관은 이 문건과 관련돼서 아는 바 없다. 본인이 이제 13년 전 얘기이기 때문에 기억도 안 기억 안 나고 이게 시켰는지도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첫 일성을 내놨어요. 이게 근데 고민정 의원이 국정원에 이 자료 요구를 해서 받아낸 자료예요. 네. 그런데 어제 뭐 누구야 한 총리 있잖아요. 한 총리 뭐 보라고 하더라고요. 국회법을 보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완전히 진짜 총리가 뭐막 의원들한테 국회법 보십시오. 국회법 보십시오. 그 이제 고민장한테 하는 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국회의원들한테 뭐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뭐 국회법에 48시간 전에 요지를 보내야 된다. 뭐 이런 이제 절차가 있나 보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 의원들 얘기 들어보면 뭐 구체적으로 뭐 이렇게 항상 그걸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좀 이렇게 스팟하게 아니 48시간 안에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그 질문 못 하나요? 근데 했는데 엄청 그러면서 이제 발끈하는 걸 답변을 보니까 거부하고 그랬죠. 자꾸 권미정 뭐 의원이 의혹을 일주일, 제기하니까. 이주일 뒤에 뭐 답을 네. 하겠다 그랬는데 네. 한 총리답지 않게 그렇게 발끈하는 건 계속 그렇잖아요. 그래왔어요. 한총리답지 않게 아, 계속 그런가? 그래왔어요. 대단히 유감스럽다. 네. 그리고 대단히 비합리적이고 대단히 비상식적인 질문이다. 이러면서 답변을 거부한 거예요. 좀 약간 좀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찔리는 뭔가 것이 그러니까 있는 뭔가 것인지. 네. 그게 지금 이동관 건이 이 정부에 좀 아픈 것이 아닌가 지금 이게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지금 딱 후퇴하려는 것도 없고 그런데도 오늘까지의 분위기를 보면 네. 강행한대요. 그러니까요. 지금까지 이동관 특보와 관련해서 제기됐던 문제들이 심각하지 않다라고 보는 거고 오늘 뭐 대통령실 관계자가 기자들하고 한 얘기들을 들어보니까 그래요. 그러면서 임명을 강행하는 분위기. 그러니까 다만 이제 시간을 좀 끄는 거죠. 왜요? 계속해서 문제 제기되고 있는데 지금 딱 지명하면 더 시끄러워지고 또 이제 뭐가 문제가 있냐면 7월 말까지가 지금 한 위원장의 임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청문회를 하는데 임기는 한 그냥 달 정도가 걸려서 맞아요. 너무 빨리 지명을 해버리면 지금 지명하고 청문회 인사청문회. 거쳐서 하면 7월 말까지 임기 채우고 또 새로운 임기가 시작할 때 또 한 번의 또 청문회를 할 수도 인사청문회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일부러 7월 초쯤에나 시간을 끌면서 그러면은 뭐 의혹 제기할 거면 다 해봐라. 가만히 있다가 딱 하고 청문회 진행하고 그러니까 밀어붙이겠다는 생각인 것 같아요. 한상혁 위원장이 지금 해놓은 또 가처분 결과도 좀 다음 기다려야 주쯤에 되니까 나오거든요. 다음 주쯤 다음 주 나오고 후반에. 이게 사실 이게 또 이제 사람들 그렇죠. 입장에서는 기다려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가처분이 저는 인용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개인적으로는 가처분이 인용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임기를 다 채우는 거거든요. 그럼 좀 더 늦어질 거고 지금 보면 지금 KBS 분리징수도 지금 이미 시행령이 나와버렸어요. 시행령으로 네. 지금 고치겠다. 방통위가 지금 빨리. 방통위원회에서 올렸잖아요. 그 김효재 부위원장을 김현 반대하고 나가고 그 이상인 난가 대통령 추천했던 이렇게 해서 그냥 둘이 꿍짝꿍짝해서 2대1로 그게 말이 꿍짝꿍짝해서 아니 그래서 저기 했고. 폴 PD님 옆에 네. 올렸는데 네. 다음 댓글이 이상해져가지고 요새 너무 적응이 안 돼요. 맞아. 다음 댓글이 커뮤니티형으로 바뀌었는데 너무 네. 이상해요. 아 그리고 약간 지금 댓글이 좀 시간 또 타이머가 또 달려 타이머 있더라고요. 작동이 되고 있어갖고 쓸쓰기가 좀 이상해요. 피곤해요. 아무튼
아무튼 이것도 뭔가 공작인가요?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뭐 또 이상한 데로 돌아갔는데. 근데 아무튼 지금 이동관 지금 방통위원장과 관련돼서는 근데 이렇게까지 어떻게 왜 여론에서 부정적인 게 역대로 보면 대통령 인사에서 일단 알려지면 낭망하거든요. 미리 알려지면 보통 그래요. 보통 정권의 심리가 이게 발표하기 전에 알려지면 낭망하는데 이동관은 일단은 먼저 거의 지금 근데 제 생각에는, 여론 재판을 하는 것 네, 같고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가장 시급한 것이 완벽하게 언론을 장악하는 거라고 그렇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자기네들이 자체 검증을 했을 때 이런 문제들이 이미 다 파악이 됐을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동관이가 MB 정권에 확실하게 장악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사람을 통해서 언론을 해본 놈이 장악했다고 하는 의도를 거기도 명확하게 가지고 먹어본 있는 놈이 거죠. 먹는다고 그렇죠. 그래서 시간을 좀 끌면서 근데 그냥 7월 플랜이 딱 초쯤에 있는 거죠. 지명을 하고 그러니까 절차를 이제 진행할 것 같아요. KBS나 MBC는 네. 정상화도 있는데 아예 그냥 망하게 해갖고 헐값을 팔아버릴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딱 보면 지금 보니까 이 헐값에 팔아버릴 생각도 있는 것 같고. 원래 이동환이 생각이 그런 거래요. 네. 한다, 없앤다. 그리고 이제 YTN 같은 경우도 지금 아예 ITN은 지금 30% 정부 지분 팔겠다고 지금 거의 내놨죠. 내놨잖아요. 그래서 이걸 뭐 재벌 기업에 팔든 아니면 조중동에 지금 팔아갖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 YTN 라디오는 TV조선에 팔고 YTN TV는 또 다른 데 채널에 팔고 뭐 그런 이런 얘기가 약간 있었죠. 시나리오가 네. 있는데 근데 이제 이동관이가 되면 그런 게 이동관이가 그 전에 그런 걸 다 머릿속에 넣어놨구나. 나는 착착착 되는 거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그거를 오늘 아까 변희재 대표는 네. MB계가 이제 권력을 나눈다. 그렇죠. 윤석열과. 변희재 썰이 그렇죠. 네, 그런 변희재 얘기가 계속. 변희재 썰에 의하면 지금 이동관도 MB계고 이재호의 오른팔이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의 상황실장으로 가 있다는 거예요. 한오섭이라고. 근데 이제 그 상황실장이라는 자리가 얼마나 이게 이상하게 그전 정부에서는 상황실장 자리가 굉장히 이제 많이 알려졌는데 이번 정부에서 지금 상황실장 누군지가 지금 잘 몰랐죠. 모르거든요. 네. 근데 한오섭이래요. 변희재 썰에 의하면 한오섭이라는 사람인데 이 한오섭이 결국은 누구냐 그 이재호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윤석열 정부는 MB와의 연합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 MB계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게 한동훈하고 무속 이 건진법사나 누구야 지금 그 김건희? 김건희하고 천공 이 사람들을 지금 배제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제 정무적 감각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내년 총선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김건희도 도움이 안 되고 이 무속인들 건진법사나 천공도 도움이 안 된다. 그래갖고 이 쳐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 김건희를 어떻게 쳐내는데? 그러니까 되게 지금 보면 약간 지금 국제도서관 가서 난리 연설도 많이 하고 났는데 이상한 말, 약간 버버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런 약간 몇 가지 총선과 관련된 부정적인 이미지를 씌워갖고 아무튼 좀 물러나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한동훈도 오늘 이제 최재성 의원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한동훈도 윤석열이 보기에는 별로다 지금. 저질러만 놓고 저질러만 수습이 안 돼. 놓고 수습을 못 하고 있다. 약간 윤석열 눈밖에 났을 거다. 그래서 한동훈이 더 지금 자기 정치를 하려고 더 지금 발악을 하고 있는 거다. 뭐 이런 식의 약간 근데 여러 가지 해석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분석을 했는데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아니 근데 변희재식으로 이게 보는 게 나는 처음에는 별로였는데 점점 맞아가는 것 같아요. 이동관 막 방통위원장 오고 이재호 지금 민주화 운동 사업회 뭐 이사장 한다잖아요 지금 이재호. 그렇지. 그런 거 보면 야 이게 뭔가 지금 MB계의 이 뒷단에서 김은혜도 MB계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지금 많아요. 청와대 안에 있는 강순기도 MB계라니까. 김태효도 MB계. 강순기도 시민사회수 이 사람도 MB계지. 근데 그렇게 김태효도 MB계가 확장되는 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되게 힘이 없는 거 이제 느끼는 검찰만 거예요. 쓰면 네. 아니 검찰만 쓰면 욕 먹으니까 지금 이제 검찰과 MB계가 합작된 거거든요. 지금 세력으로는. 지금 검찰이 통제가 안 되는 그렇죠. 거예요. 왜냐면 국정원 이번에 그 지역관들 불러들인 거 네. 이런 거 보면은 지금 검찰 권력으로 한동훈 중심으로 힘을 실어줬는데 통제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MB계로 야 그럼 반반하자 이렇게 간 거 아니냐. 그게 그 변희재. 네. 이 박명환 씨가 내 아. 그 춘천 분이시구나. 아까 한영은 거기는 구로이셨다고 그랬어요. 맞아. 박명환 씨가
우리 춘천에 계시는 분입니다. 예, 맞아요. 춘천에 가끔 오시는 분. 네, 저는 이동관 사태 보면서 한편으로 부럽기도 해요. 예. 외풍에 초연한 거 보면서. 아니 이내경 혁신위원장 사태 멘탈 봐봐요. 갑이다. 예. 네. 아니 우리도 한번 딱 하면 그냥 외풍이 불건 말건 우리 하고 싶은 거 진짜 필파로 써봤으면 좋겠거든요. 지금 시민들이 이게 좀 답답한 건데 사실은. 근데 진짜 근데 이래경 이사장님은 같이 했으면 너무 페북이 나 들어가서 봤는데 너무 음모론이셔. 그래요? CIA 뭐 얘기 나오고 미국 그러니까 약간 미국의 모든 게 음모야. 우리 아니, 아니, 아니. 우리 한국이 아니 벌어지는 일들이. 이동관은요. 아니 이동관은 그럼 이동관은 아니 뭐 이동관은 이렇게 버티는데. 부장님, 그 지나간 묵은 얘기 꺼내오지 말고 이제 김은경 우리 부원장님이 혁신위원장을 그렇죠. 되셨으니까 지금 새롭게 선임된 김은경 위원장님을 열심히 우리가 지킵시다. 그렇죠. 선배님. 선배님. 네, 축하드립니다. 네, 아무튼. 분장실 사람들. 자, 오늘 뭐, 아무튼 그 이정원 플래너는 집권픽에서, 굉장히 중요한 집권픽에서 문제인 것 같아요. 이동관 문제를 다뤄주셨고, 민주당이나 아무튼 국민의힘 계속 강행할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이동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예를 들면 네. 어떻게 해야 된다, 민주당은? 사실은 이게 지금 지명도 한 것도 아니고 네. 공식 뭐 내정 발표를 한 것도 아니어가지고 네. 스탠스가 애매하긴 해요. 갓기도네 갓기도.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게 좀 혼란스럽게 하려고 하는 의도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일찌감치 이걸 살짝 흘려주면서 네. 검증을 하고 그냥 검증 자체를 질질 시간 끌다가 그냥 강행해버리는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어쨌든 청문회는 하는 거잖아요. 네. 우리는 힘을 합해가지고 절대 언론 그쵸? 장악이나 언론 탄압을 했던 이 사람이 새로운 방통위원장이 돼서 우리의 언론과 그쵸? 방송을 그 상황을 쥐락펴락하는 일이 알려야죠. 되게 놔둬서는 안 되는 거죠. 네. 무조건 막아야 되는 거죠. 일단 네. 청문회를 하게 되면 지금 나왔던 얘기 나올 거고 이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 언론은 딱 그럴 거예요. 스모킹건이 없었다. 큰 게 없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인정해 주는 분위기로 될 텐데. 그리고 참모 아무튼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되더라도 안 돼? 강행할 아, 것이고. 그럼요. 그건 뭐, 예를 들어 본회의에서 또 투표하는 상황이 네. 아니기 때문에 강행할 텐데, 아무튼 그 청문회 과정에서 엄청난 상처를 더 정확하게 맞아요. 물어뜯어서 더 잘 준비해야죠. 지금 중국에 가 있는 그 선생님도 데리고 와야 돼요. 그 청문 증인으로. 그 하나고, 하나고 선생님. 선생님. 그러고 지금 잘 얘기 안 되는 게, 이 하나고 그 김승유, 하나은행 김승유 재단 이사장 다음이 김가경이라고 있어요. 김가경이라고 검찰총장 출신 이사장이 돼요. 근데 그 검찰총장이 이사장이 되고 나서 그 교감 선생님, 그러니까 기소된 교감 선생이 무혐의가 돼서 그렇죠. 무죄가 돼요. 어허. 그 다음에. 근데 이제 김가경은 김승유보다 1년 선배예요. 고려대학교. 이명박하고 김승유는 동기고, 김가경은 1년 선배고, 근데 검찰총장까지 해요. 김가경이. 근데 그 검찰총장까지 한 사람을 하나고 이사장으로 영입을 해요. 근데 그 사람이 이사장이 되고 나서 그 교감 선생님이 무혐의가 돼서 종결이 돼요. 근데 그때 검찰이 세운 논리가 뭐냐면 그 교육부 지침이 예를 들면 먼저 즉각 예를 들어서 얘기하고 둘이 화해하고 그러면 할 수 있다. 라고 해서 그 지침을 보고 검찰이 이제 혐의 없다고 하거든요. 근데 모든 변호사들, 저기 이재일 변호사 보고 있나 모르겠네. 아무튼 이재일 변호사나 이런 모든 변호사들이 얘기하기를 상위법이 있다는 거죠. 학교폭력 그렇지. 방지법이 있다는 거죠. 네. 이 상위법에서는 무조건 학폭위를 열어야 된다. 이건 뭐 그냥 일어나면 신고되면 무조건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뭐 그 이유가 없어요. 근데 안 열렸어요. 그걸 안 열리는 거죠. 근데 그 안 열린 걸 지침에 의해서 안 열렸다는 건데 상위법은 무조건 열리게 돼 있는데 상위법이 더 중시돼야 된다는 거죠. 위배했군요. 이런 경우가 없다는 거죠. 상위법이 있는데 법이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교육부의 지침을 가지고 판단하는 경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시행령이나 지침 갖고 뭘 해왔고. 그걸 찾은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 검찰 이 법부라지들이 찾은 거예요. 어떻게든 이 사람을 무혐의 종결시켜야겠다. 라고 해서 찾은 게 이 교육부 지침. 이걸 찾아갖고 이 근거로 해버린 거예요. 이제 그걸 해결하려고 김강혁을 이사장 시킨 게 아니냐. 서로 이제 이렇게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당시에 하나고에서 학폭위가 열렸다는 거예요. 다른 학생들 꺼내는. 얘만 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중자 때였군요. 네. 그리고 실제로 지침에 의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슨 그냥 학폭이 열리지 않았다는 확인서가 필요하대요.
근데 그 문건도 만들지도 않았대. 그러니까 지침에 이게 이 문건을 만들어라. 그래서 어떤 가해자가 어떤 피해를 입혔는데 가해자가 즉시 사과를 했고 이 피해자가 이 화해를 했다. 이걸 근거로 남기게 돼 있어요. 그 지침에도 그 문건이 있대요. 그거는 지침에 남겼어요? 안 남겼다는 거예요. 아, 그리고 그 이동관 특보 아들의 학교 폭력 문제가 불거진 게 2022년, 네. 2012년 봄인데 봄이에요. 이때가 어떤 시점이었느냐면 그 전해 2011년 12월에 대구의 한 중학생이 집단 괴롭힘을 당하다가 맞습니다. 예. 극단적인 선택으로 세상을 떠나요. 이 일이 엄청나게 파문이 그래요. 일고 그래서 총리가 나서서 학교 폭력을 근절시켜야 된다고 해서 맞아요. 검정부 대책이 발표되고 맞습니다. 아주 엄중한 시기였어요. 맞아요. 그래서 절대 학교폭력위원회가 안 열리고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다. 맞습니다. 엄청 특별한 사례라는 그런 엄청 굉장히 특별하다. 중요한 온 국민이 학교 폭력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을 때였어. 그렇죠. 그런데도 덮어버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교사가 양심선을 한 거잖아요. 그 교사가 양심선을 하고 나서 전 선생님도 잘 아는데. 굉장히 괴롭힘을 네. 당하고 지금 휴직 상태인 거거든요. 어떻게 잘 아세요, 앵커님은? 그 하나고등학교 교사였었고 그렇죠. 또 지금 정교도에서 휴직 열심히 상태예요. 활동하시는 맞아요. 분인데 원래는 제가 한국 교총에서 아침 뉴스 할 때 여러 차례 네, 교육 문제와 관련해서 모셔서 뭐 토론도 하고 그랬다는 그래서 아마 제가 잘 알죠. 제 생각에는 이동관 그 방통위원장 청문회가 되면 이 전 교사님도 나오시겠네요, 오셔야 돼요. 증인으로? 그리고 이미 뭐 인터뷰도 여러 차례 했고 되게 그 어떻게 보면 되게 의로운 분이시더라고요.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결기가 대단했어요. 아주 뭐 당당하게 논리적으로 우리 박명환님 대박날 전입방이냐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명환님 정로구죠 정로구 죄송합니다. 제 패친이신데 제가 이 한명환님하고 제가 박명환님을 헷갈렸어. 근데 박명환님은 춘천이고 한명환님은 정로구십니다. 예 맞아요. 다음으로 넘어가야 돼요. 죄송합니다. 우리는 이동관에 너무 빠져 있었어. 오늘 지금 이동관을 막아야 돼. 나 진짜 이렇게 산만한 방송 진짜 오랜만에 해보네요, 진짜. 공격과 수비를 다 하면 어떡해? 그러니까요. 제가 이제 그냥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다음은 우리 구봉기 네, 플래너님의 진짜. 집권 픽. 일단 자랑. 빠밤. 지난번도 자랑했었죠. 좀 크게 한번 잡아주세요. 크게. 사진 잘 야 나왔다. 멋지다. 주간 경향. 뭔가 뭐 주간 경향 이번 주간 주에 경향에 부동산 불패 깨지면 전세 쓸모도 사라져. 야. 예, 지난주에 제가 관련해가지고 맞아요. 또 한 번 얘기해요. 대해서 관심 많은 주제예요. 네. 한번 좀 얘기해 주세요. 일단 여기 있는 내용은 언젠가 다룰 것 같아요. 임대차 제도 정비하는 과정에서 네.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여기서 제가 지난주에 나와서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렸었던 거는 네. 지금 정부가 더럽게 무식하거나 정말로 나쁜 놈들이다라고 네. 얘기했죠, 지난주에. 그렇죠. 얘기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지금 되게 메커니즘은 간단해요. 지금 부동산 시장의 최대 화두가 되어 있는 전세 사기 문제, 네. 깡통 전세 문제는 집값 상승하고 전세가 상승하고 집값 상승하고 전세가 상승하고 대세 하락 시기가 오면 집값이 꺾이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그러니까 집을 팔아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깡통 전세 문제가 전국적으로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세 하락기가 작년부터 이미 시작돼가지고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 저도 그러고 계속해서 깡통 전세 대책이 나오길 기다렸는데 정부가 발표한 게 전세 사기 정책을 발표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그 뒤로 깡통 전세 대책으로 틀지 않고 역전세나 계속 깡통 전세 문제까지 포함해서 전세 사기로 엮으면서 시민들로 하여금 어떤 막연한 공포심을 조장했냐면요.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 깡통 전세, 그 역전세 문제들까지 전세 사기의 범주로 생각하게 만들어가지고 야 전세 사기 저거 나라가 개인의 문제야. 그렇죠. 나라가 살려줬다가는 안 돼. 대한민국 이거 쫄딱 망해. 왜 돈이 어딨어? 막연하게. 주가 조작하고 이렇게 막 비교를 하더라고요. 네. 주가 조작 사기 당한 사람 해줘야 되냐고. 근데 그쵸. 그건 많이 다르잖아요. 그것도 살짝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지금 이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막연하게 사실 우리가 전세 문제 전체로 고민하는 이 파일을 지금 정부랑 보수 언론들은 이 전체를 전세 사기라고 하는데 사실 전세 사기는 형법상 사기의 요건을 정확하게 갖춰야 돼요. 상대를 기망하여 내가 재산상의 이득을 얻어야 돼요. 이건 아주 소수일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 살릴 수 있었어요. 이걸 도려냈더라면. 그러니까 사기라는 말이 약간 사인 간의 그런 게 느껴져요. 전세 그쵸? 사기와 깡통 전세를 구분했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이 전세 문제 내에서 전세 사기는 얼마 되지 않는구나. 이게 드러났을 거예요. 데이터를 갈랐어야 돼요, 제대로. 근데 그걸 안 했어요. 그래서 그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었는데 그러지 그렇죠. 않았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벌써 맞아요. 4명이 사망했고요. 살릴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악랄하다는 거예요. 진짜 이걸 알고 했더라면은 살려주기 싫어서 알고 했다라고 한다면은 정말로 나쁜 정부고 예. 모르고 이거를 명확하게 가르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은
무식한 정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지금이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갈라야 됩니다. 지금도 네. 다 넣어서 봐야 된다. 제가 강연에서 많이 하는 말인데 그라데이션 표를 보여줘요. 네. 하얀색과 까만색을 쫙 그라데이션을 보고 중간지대는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네, 이건 사기냐 아니냐를 구분하기 어려운 지점이 있는데 명확하게 블랙인 지점, 명확하게 사귄 지점이 있어요. 미추홀구 명확하게 사깁니다. 네, 거기는 재난지역으로 선포하거나 하면서 그쪽은 일단은 살려줬어야 돼요. 네. 이런 식으로 안 갔다라는 거예요. 네. 정부가 어떤 살리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없었고 잠깐만 어차피 빠진 김에 네. 우리 대표님 말씀을 이어가자면은 진짜 악랄한 정부인 게 빨리 끌어내려야 되는 게 원희룡 교통부 장관이 그 논리를 가져온 거예요. 사기 문제를 모든 사기는 평등하다 이딴 논리를 가져오면서 무슨 주가 예를 조작 뭐 이런 거. 주가 조작에서 보이스피싱을 보이스피싱. 그럼 보이스피싱도 다 살려줘야 되냐 그러니까, 그렇지. 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은요 장관으로 있으면 안 돼요. 정책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맞아. 정책의 기본은 선택과 집중이에요. 보세요. 예산안이 있다고 해볼게요. 예산안을 모든 단위, 모든 사람에게 만족하게 뿌려줄 수 있어요? 없어요. 애초에 정책 위반자가 마음에 두고 있는 것에다 힘을 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인들이 나와가지고 시위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 예산 좀 더 달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 정책의 기본 자체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미 정책은 그렇게 펼쳐지고 있는 게 보세요. 정책은 원래 그렇게 펼치는 거니까 윤석열 정부 자체도 자기네 마음에 가는 데다가 정책적 역량을 쏟아요. 자, 지금 하나 예를 드려볼게요. 윤석열 정부에서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고 그 부동산 시장에서 미분양되는 주택 사주겠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건설사들 망해가는 주택은 사줄 수 있다. 그렇지. 지금 여기에다 힘을 쏟았어요. 그럼 이 논리를 제가 그대로 사기 논리로 가져와 볼게요. 보이스피싱도 살려줄 거냐 논리를 여기에 붙여볼게요. 제가 치킨집 장사하고 있어요. 치킨집 장사한 데서 많이 가고 있어요. 그럼 치킨집도 사줘라.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만 맞아요. 대기업만 뭐 이렇게 공적 자금 들어가고 뭐. 그러면요. 일반 소상공인들은 더 힘든데 지금. 네, 애초에 정책은 선택과 집중인 거고 마음의 문제예요. 이 집권자가 마음에 너무 불편해서 이건 정말 도와주고 싶다라는 것에다 힘을 쓰는 거예요. 예. 애초에 그걸 다 무시하고 이상한 레토릭을 쓴 거라니까요. 자, 그러면 전세 사기는 사회적 재난이라고 규정을 하고 그 네. 피해자들을 위해서 실질적인 구제책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깡통 전세는 예방 대책을 치밀하게 세워서 막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뒤죽박죽이 한 70% 정도. 그러니까 뒤죽박죽이 돼서 분량이 조금 채워야 돼. 해결책이 없다고 한 거니까 분량 좀 채워 빨리. 네, 그런 식으로 해서 분해하면서 그런 거죠. 가야 돼요. 네, 맞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 앵커님 구분을 하셨잖아요. 백혜숙 네. 선생님 보니까 이게 정책의 기본은 선택과 집중. 이 백혜숙 선생님이 정책을 좀 해보신 분이거든요. 그러면요. 네, 그래서- 자, 보세요. 농촌 문제에 관심 있는 사람이 농민 문제에 그러니까요. 관심 있는 사람이 대통령 되면요. 거기에다 힘 쏟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투표해가지고서 우리 쪽에 힘 실어줄 사람들한테 그 대통령 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호의 여사들 지금 뭐 구독자 200명? 이런 거 올리자. 200만 명 아니고. 뭐 200만 명 하면 올시다 그냥. 아니 1000명 정도는 돼야지. 너무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김현성과 호의 여사들 이번 주 내에 한 1000명은 채워주실 거죠? 여러분들이 좀 보시고 적극적으로 주변에 좀 알려주시고 우리 백혜숙 선생님 그 TV 그 커뮤니티에다가 좀 올려주세요. 이런 채널 생겼다고. 아, 이거 하다가 딴 데로 샜어요. 저 준비 연구 해야 되는데. 안 돼. 자 말씀하세요. 더. 네, 아니 그걸로 해 그냥. 네. 오늘 준비를 한 걸로 하겠습니다. 아, 잊으세요. 잊어. 지난주에 이제 다 했어. 네. 이정원 플래너와 우리 규봉기 플래너가 준비해온 직권픽. 저 끝이에요? 야! 이렇게 준비해왔는데? 이렇게 텍스트를 이만큼 읽고. 저희 시간에 내죠. 사회자는 시간에 내 다음 주에. 우리 지금 딱 9분에 자, 그러면은 저 1분만 주세요. 진짜? 이 이야기를 마무리를 지을게요. 그래, 마무리해. 좋아요, 줍시다. 네, 저도 정책 설계하는 사람이니까. 그래. 정책에 여러 재료가 있어요. 오케이, 1분 요약. 자, 빨리 제일 하세요. 제일 재료는 마음이에요. 이렇게 정책은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잠을 자려고 했는데 어떤 사건이 너무 생각나. 제가 대통령이라고 하면 그럼 일어나가지고 참모들 불러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이거 마음에 너무 들어서 안 되겠어. 이거 해결할 방법 좀 마련해 주세요. 그럼 그때 기술이 들어가는 거예요. 정책의 제일 재료는 마음이에요. 근데 윤석열 정부한테는요 망해가는 건설사들 살릴 마음은 있어요. 근데 전세 사기 당해가지고 죽어가는 젊은이들 살릴 마음은 없어요. 이 차이뿐이에요. 우리 그래서 제가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 정부라고 하는 거예요. 규봉기 플래너는 다 쇼츠다 내가 보니까 몇 개 나오면 그 이승우님이 얼마 전까지 구청에 있었어요. 핵심은 공적 영역에서 집합적 행위의 문제를
일반 소시민 간의 개인의 문제로 침묵한 게 지금 되게 표현이 좋네요. 저분이 나오셔야 네, 되는데. 국가가 왜 존재하는 걸 물었을 때 답하지 못하는 정부이기에 윤석열 정부는 문제입니다. 굉장히 길게 구봉기 소장이 얘기했던 걸 굉장히 압축적으로 요약을 잘 해놓으시네요. 우리 이승우 화이팅! 네, 이거 다 준비해왔는데. 설프가인님, 김현선 대생 화이팅, 송두리님 화이팅. 야 이제 초치기야 이제 초치기. 자, 일단 이거 끝내고 또 이어서 해. 됐어. 네, 축구픽 일단 끝나겠습니다. 그냥 다 줄게. 자, 아니 이제 원래는 사실 맞수를 할까 이게 개수작 합시다. 개수작 준비했잖아 지금. 김건희 제주 개수작. 자, 우리 민주집권 플랜의 세 번째 코너. 이주의 개수작 하면 빠밤 합시다. 자, 이주의 개수작 빠밤. 네. 자, 정건이 형이 이주의 장전. 자, 시작. 이주의 개수작! 빠밤 빠밤. 개수작 하지 마. 네, 아무튼 개수작을 준비해 주신 오늘 이은영 하나 준비했어. 그래 하나 준비했죠? 오케이. 개수작. 황보승이 너 개수작하지 마. 김건희도 해야지. 김건희 너 개수작하지 마 너. 자, 김건희와 한보승이의 개수작. 김건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아니 좀 연설문 좀 읽어. 지금 두 번째야. 근데 그러니까. 그 김건희 연설문 그 한산모시 가갖고 네, 지금 이거 또 또 돌아다니죠. 버벅댔잖아요. 근데 자기 이름도 모르더라고. 아니 김건희 자기 이름도 버벅여요. 왜 그런 거지? 김건희입니다. 몰라요. 그 내가 왜 그런지 깜짝 놀랐어. 생각했는데 그 말한 내용 중에 내가 2주 전에 그 저기 방문회 방문회 가서 연설했던 요 대목이 있더라고요. 뭐 링크 하나 해서 한번 올려줘봐요. 그거 보니까 그거 한번 내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내가 한번 그게 보면서. 저거 같아. 그 저기 이부진 와서 했잖아요. 네, 그렇지, 그렇지. 비교된 거야. 그러니까 자기 스트레스 그래, 받은 긴장했을까? 거야. 그래가지고 이번엔 내가 걔보다 잘해야지 해서 그 대목이 딱 들어. 그래서 자기 이름부터 씹어. 네, 그래서 이름부터 이제 너무 긴장하니까. 연습을 좀 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냥 이제 미디어 했을 거야. 일개 근데 잘하려는 의지가 너무 강하다 너무 보니까. 하다 보니까 이게 버벅된 거야. 근데 또 그게 또 뭐 천공이 나타났던 거 아니에요? 이제 그 한산모시에서 이제 김건희는 버벅을 댔는데 천공은 그 다음 날이었잖아요. 근데 그 군수가 그 수행하고 있는 그 말이 돼요? 그게 너 천공을? 근데 이제 우리가 천공이 그게 뭔데? 따로따로 생각을 했는데 김건희가 그 한산모시 그 퍼프 소매 막 자랑했거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천공이 한산 옷 입은 거랑 딱 매칭이 된 거야. 그래서 김건희가 먼저 가서 다음 날 누가 올 거니까 좀 저기 해라 이렇게 하고 이제 천공이 간 거죠. 그러니까 군수가 이렇게 한 거죠. 진짜 이게 지금 나랍니까? 그러니까 이게 진짜 나라가 아니에요, 무속인이 갔는데 그 군의 행정의 최고의 책임자가 아니 그렇게 보면 안 수행을 되고 해요? 왜 영부인이 저 무당을 그러니까, 저기 대접하라고 의전하라고 하지 않았을까? 이런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게 하냐 이거지. 좀 한 발 빼시는데. 원래 그리고 하지 않았을까? 예전 과거 정부에서도 대통령 부인들이 어디 행사장 가면 막 연설하고 그랬어요? 잘 안 해요. 아니 근데 본 것 같은데. 아주 특별한 경우 아니면 그렇게 연설하지 않아요. 잘 근데 안 아마 제 생각에는 어. 이게 저는 이번 정부가 김건희하고 윤석열이 공동 정부다. 그래갖고 김건희가 맡은 역할이 있는 것 같아요. 보면 문화 예술 이쪽을 본인이 맡은 거예요. 그래갖고 뭐 디자인 행사, 무슨 뭐 오늘 문화부 어디 장관 갔던데? 관련한 행사, 그다음에 이런 행사를 다 본인 도서전 이런 것도. 그러니까 문체부와 관련된 행사는 김건희가 커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암묵적으로 여긴 건들리지 마라. 그러니까 넷플릭스도 김건희가 만난 그거지. 거잖아요. 나 저기 퇴임하고 나서 계속 비즈니스 그렇죠, 해야 그렇죠. 돼.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만드는 거죠. 그래갖고 글로벌하게. 그리고 천공이 그랬잖아요. 영어도 좀 쓰고 그렇죠. 가서 사람도 사귀고 와라. 막 그런 거잖아요. 자, 이수근님 또 좋은 글을 올려주셨네. 군수가 천공을 수행할 때 군수의 수행에서 뭐하고 있었을까요? 세금 받는 군 직원이 그랬다면 어떤 법적 문제가 될까? 야, 이수근님이 얼마 전까지 성동구에 있었어요. 성동구에 그 정구청장님, 정원호 구청장을 같이 있었던 분이라서 아주 정확하게 또 얘기해 주셨네. 자, 그러면 이거 우리 이거 두 분 개수작이라는 거에 동의하십니까? 네. 그러면 이제 김건희. 네, 김건희. 자, 황보성이는 이제 좀 아니 좀 저기 밤에 얘기해. 개인사하고 좀 분리 그래. 좀 해라 좀 제발. 그래, 황보성이 좀 이렇게 아유, 분리 좀 해라 진짜 근데 짠하다. 제가 보니까 조선일보에서 그렇게 큰 기사로 냈을 때는 이미 지금 국민의힘 차원에서 이제 뭐 공천 안 주겠다 라는 신호예요. 선전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면 이 일보가 그 조선일보에서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또 약간 더러운 뉴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살고 있는 남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혼을 안 한 거잖아요.
현실제 부부잖아요. 네. 황보승이는 지금 이혼을 했고 네.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황보승이의 비서들이 지금 살고 있는 남편을 막 회장님이라고. 수행하고 회장님이라고 하고 공적 이거 하고 해서 비서를 했다. 근데 이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과거 민주당의 지역위원장 출신이라는 거예요. 또 아무튼 아주 지저분해요. 아무튼 더 이상 뭐 제가 얘기하기도 입에 담기도 어려운데 당이 아무튼 개수작 그 마무리는 이렇게 할게요. 다 개수작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그러면 제가 김건희 개수작 치지 마 하는 거예요. 셋이 네. 이렇게 딱 하면 맞죠? 좋아요. 자, 이거 다루지 말라 그랬는데. 저게 아니, 보고 하랍니다. 자, 김건희 개수작 부리지 마! 또 황보승이 개수작 부리지 마! 이게 아주 공식적인 사실 제가 야심차게 시즌 2에 미는 우리 매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매수 개수작이 매주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하는 거. 오늘은 이제 이은영 플래너가 준비해 왔는데 다음은 이정은 플래너가 개수작. 품격 있는 언어로 써야 되는데. 아니 이거 지금 앵커님 지금 되게 마음에 안 그래서- 들어하고 계세요. 이거 지금. 정책, 아니, 이거 아니, 정책위 의장님이 쓴 이거 품격있는 아니, 언어야. 아니 나중에 지난 그 정책의장이 썼던 그 이거 촛불 집회에서 했어. 기시다 윤석열 개시작하지 마십시오. 그랬어요 진짜. 품격 있는 언어야. 품격 있는 언어. 정책위 의장님. 뭐 알겠습니다. 이 개땡땡은 연습을 아니니까 좀 하고. 개수작 하지 마라. 이 앞으로 개수작 코너 좀 적극적. 여러분도 맞아요. 여러분도 같이 외쳐주시면 좋겠다. 그렇죠. 네. 한번 다시 할까? 지금 보고 계신 분들도 저희가 이제 하면 김건희 개수작 하지 마 하면 같이 댓글로 올려주는 뭐 이런 걸로 한번 해볼까요? 자, 김건희 너 개수작 하지 마. 하지마. 나 이거 쇼스를 가면 이거 안 되는. 앵커님 개수작이란 말을 잘 못 하시네. 입이 차다 달라붙지 욕 못한다고 지금 올라왔어요. 아니 이게 이 개수작이 욕은 아니에요. 욕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엄격하게 말하면 이게 욕은 아니고 아무튼 야심차게 시즌 2에서 밀고 있는. 좋습니다. 네. 네. 아무튼 아이고 좀 이렇게 제가 사실 시간을 딱 지키려고 그랬어요. 1시간을 지키려고 그랬는데 한 5분 정도 더 늘어났네요. 아무튼 여러분들 늦게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그 플래너님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함께 한 주 동안의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쏙쏙 정리하시느라고 고생하신 우리 이정은 플래너, 구봉기 플래너, 이은영 플래너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무튼 뭐 회가 거듭될수록 조금 더 나아지는 민주집권 플랜이 될 거고요. 아무튼 또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앞으로의 혁신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얘기하는 민주집권 플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고위 관계자들이 늘 보는 방송이다. 민주집권 플랜 보지 않으면 이게 전략이 떠오르지 않는다. 뭐 이 정도의 방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구나. 조금 더 내실 있게 그렇지. 우리가 집권 플랜이니까. 플랜을 통해서 제시해야 되겠네. 예, 플랜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건을 얘기하고 분석만 할 그거에 것이 대해서 아니고. 플랜을 제시하는 거죠.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민주당 오케이. 어디 가라. 이재명 대표 어디 가라 지금. 거기 위험하다. 가시고. 이재명 대표 이렇게 말하십시오. 뭐 이런 식의 약간 구체적인 제안을 하는 방송이 될 수 있도록 좀 좋습니다.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아무튼 뭐 긴 시간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뭐 함께해 주신 스태프 여러분들에게도 너무 감사한 말씀 드리고 여러분들 즐거운 밤 되시길 바라고 편안한 밤. 윤석열 꿈은 꾸지 마시고 지금 뜨밤 나오고. 지금 이 시간에 이제 즐거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무튼 뭐 아무튼 뭐 끝내겠습니다. 예, 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